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멘토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HLB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데이업에서 관련된 모든 이슈들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정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 TV나 신문을 봐도 그리고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젠 어렵게 정보들 사이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도 HLB와 떼놓을 수 없는 사실 종목이고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리보세라닙을 역시 연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16일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의 판권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가가 난다면 관련해가지고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파이로티닙의 국내 판권 역시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HLB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즉 리보셀라닙을 기반으로 파이로티닙을 통한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파이로티닙, 그리고 신규 항암제는 사실 아직 좀 먼 단계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료용 대마도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사실 HLB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미 위암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글로벌리 위암치료제와 그 다음에 병행요법을 통해서 글로벌리 간암치료제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간암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제일 핵심이다. 5월 16일 2024년을 기다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드라마틱하게 기업 가치를 현재 바꿔줄 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FDA 허가를 받을지 관련된 이슈 HLB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로티닙, 신규항암제, 의료용 대마 이렇게 있는데 신규항암제와 의료용 대마는 사실 현재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예요. 특히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다만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좀 테마주로도 자주 좀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가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나올 때 HLB 생명과학도 관련 이슈로 엮일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로티닙이 일종의 약간 캐시카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약물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보세라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암 관련된 부분이 현재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고 위암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좀 허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위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환자 수가 또 미국 쪽에서 많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암이 제일 핵심이다. 그리고 선양 낭성암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조금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파이로티닙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티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미 또 역시 승인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신약 허가를 사실 좀 잘 내줍니다. 자국 제약회사들을 좀 키우려는 이슈도 있고 좀 반농담 뭐 이렇게 하시는 얘기로는 중국은 어쨌든 인구가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 허가에 대해서 좀 다른 국가보다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해준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중국에서 이 파이로티닙을 유방암 치료제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2년 승인을 했고 글로벌 매출액 1.4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국내로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현재 3상을 좀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3차 치료제 정도로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희귀병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임상을 수행하고 있는 파이로팀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에서 어떻게 좀 치료제로 3차 치료제로 허가가 난다면 관련해가지고 당분간 캐시카우로서의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이로티닙을 어떻게 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리보세라닙을 기다리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과 파이로티닙이 결국에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크게 있는 부분이고 뭐 동물 항암 제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카남입니다. 카남 2024년 카남 이게 됐을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그리고 유럽 일부 그리고 일본의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해당 성과에 따라서 좀 충분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LB 생명과학이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로티닙은 이제 중국에서 신약 팔고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도 연구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좀 계열사라든가 다른 기업들 항서제약과 HLB에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큰 상황인데 이후 2025년 이후 2023년, 2035년에는 좀 자체적인 신약 라인도 많이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의료기기 기업인 에임을 인수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업종이 완전히 변경이 됐어요. 드디어 그전에는 이제 에너지 사업을 좀 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임을 인수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났고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물적 문화를 통해 가지고 아예 별도 회사로 빼버리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생명과학을 달고 있는 기업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HL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 결과에 따라서 관련 판권에 대한 판매 가치 부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HLB 영상에 리보세라닙 이슈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로티닙 관련해서 표적 항암제 이제 유방암 국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표적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항서제약과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구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에임을 인수하고 에너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면서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완벽한 정체성을 갖췄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줄 때도 제약 바이오 기업은 좀 다르게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빠르게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데이업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들이 해당 종목들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모두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보탬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